네, 신문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지수 살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도 코스피가 2860선을 강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0.3%가량 상승하면서 852선, 850선을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모습, 그리고 기관이 오히려 좀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에서 오늘 153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있었던 이슈와 함께 국내 시장은 뭔가 뚜렷한 섹터가 움직임보다는 테마성이 좀 짙은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좀 이런 모습이 보여질지 이번 한 주 오늘 월요일 월스트림과 함께 전략을 함께 수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림 나왔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명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 초복이 지났는데 삼계탕이나 좀 이제 주말간에 몸 보신을 좀 하고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백인엽 매니저님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제가 김치찌개 끓여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복날이 좀 안 맞지 않나요? 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뭐 넣으셨어요? 저는 이제 김치찌개에 두부 넣고요, 그리고 김치 넣고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이제 김치 국물 약간 첨가해서 넣으면 맛있습니다. 네, 복날 요리는 아니었던 걸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조범수 매니저는 뭐 먹었어요? 삼계탕 좀 먹었나요? 닭 요리하면은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뭐죠? 치킨? 맛있게 치킨. 치킨 먹었어요? 치킨을 직접 튀겨 먹었습니다. 직접 튀겨서? 예, 망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힘을 얻어서 오셔야 되는데 다들 힘을 오히려 쓰고 오거나 영양가가 좀 없는 요리들을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김병진 매니저님은요? 저는 일단 토요일은 주식 3당 넘버원이라는 매일경제TV 방송 하고요. 그리고 치킨도 먹었고, 네, 닭도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복은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사실 초복, 중복, 말복 이럴 때도 치킨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초복은 조금 저희가 경험 없이 지나갔어요. 중복, 말복 때는 그때쯤에 또 치킨 이벤트 함께 또 걸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떻게 풀어질지 이에 대한 이야기 특이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먼저 시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자, 오늘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격 사건을 겪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요. 트럼프 당선, 당위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물급 재계들도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의견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트럼프 당선 시 수혜 섹터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테마성으로 좀 빠르게 오늘 좀 반응이 나온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이 테마들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하는지 PR 섹터는 어디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우리나라에서 오늘 정말 시장이 여기로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진짜 여기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움직이던 종목들이 그 이전에도 잘 가던 종목들도 껴 있었다 보니까 엄청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제 물론 사건 자체는 좀 굉장히 쇼킹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일이 주말 중에 다 일어나나. 그렇죠. 네, 요새 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최대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건강에도 안 좋고 저희 심장에도 안 좋습니다. 예. 자, 어찌 되었든 이 사건 때문에라도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죠.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65% 이상, 70% 가까이 올라가는 덕분에 전반적인 수혜주들이 다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신석재를 필두로 해서 대장주, 인맥주들이 먼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이후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잘 골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를 또 치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에는 아마 이 의정 활동에 있어가지고 큰 별다른 이슈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장에서 그럼 어떤 흐름이 나왔냐라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이 시간 기준으로는 5시 30분에 지금 캡처를 해온 사진인데 테슬라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이때 소식 나오고 이제 애프터장 내에서 10% 가까이 또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대략적으로 4%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왜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CEO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네.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또 강하게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이쪽에 수혜 섹터로 좀 몰리는 모습. 그리고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트럼프 관련주입니다라고 하는 테마성 높은 종목들이 강하게 갔다시피 미국장도 그런 종목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타워 관련된 종목도 있잖아요. 네. 해당 종목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까지 확실하게 좀 자금 자산에 대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에너지 쪽만 일단 그럼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신 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어떡하나요? 태양광, 풍력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별다른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고 과거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다시피 태양광이랑 태양광 관련주를 특히나 많이들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ESS 관련주들도 그에 따른 변화를 만들었었고 태양광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는데 과거 자료 한번 저랑 같이 보고 가실게요. 네. 트럼프 후보죠. 전 대통령이 임기 당시 때 어땠는가? 네, 저기 이쁘게 이렇게 미소 짓고 웃고 계시잖아요. 예. 2017년도에서 2021년도입니다. 두 개의 종목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베스타스랑 퍼스트 솔라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광이랑 풍력주인데 이때부터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이후로부터 단기 조정 나왔다가 어땠습니까? 실적 잘 나오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에 대한 걸 기억해 보시면 돼요. 2021년도 때 당시에 우리나라 어떤 종목이 제일 잘 갔습니까? 바로 CS 윈드죠.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차트 보시면은 20년도, 21년도 때 엄청나게 급등 상승 났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연봉입니다. 연봉이에요. 엄청 올라갔어요. 월봉으로도 보셔도 이때 당시 엄청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나? 그건 아닙니다. 당장의 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좀 지저분한데 21년도까지 엄청 잘 올라갔었던 만큼 이 종목들 앞으로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러한 걱정스러운 의심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히려 에너지주들 실적 잘 나오는 거를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만 지금 당장 수급이 쏠리는 쪽이 더 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태양광이나 에너지 쪽 들고 계신 분들 많이들 계시다시피 그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면은 석유 그리고 그쵸. 천연가스 쪽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천연가스, 제가 참 천연가스 좋아하죠. 하지만 GSE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왜일까요? 악재주기 때문이죠. 악재성 뉴스로 올라가는 경우 수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GSE나 아니면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그럼 석유나 천연가스 섹터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산량을 계속해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다시 생산량에 대한 확대, 투자가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다는 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천연가스 쪽 관련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밸브가 있겠죠. 천연가스 밸브들. 화성 밸브 그리고 넥스틸.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특히나 해외 수출 비중이 60% 이상이 또 뛰어넘는 굉장히 많은 수출주입니다. 수출 수혜주 저희가 엄청 많이 찾아다녔잖아요. 오늘 그쵸. 당장 음식료 관련주도 잘 갔고, 그리고 원전주도 잘 갔고, 대체적으로 보면 음식료도 오늘 왜 갔나요? 수출 관련주니까요. 호조권에 관련돼서 트럼프 건으로 인해서 강달러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시피 이렇게 수출 확대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이 종목들 하나 두 개씩들 보시면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섹터들 차트 보시면서 수급 들어오는지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충분하게 수익 날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할지언정 9월 달에 또 토론회가 있다 보니 계속해서 순환매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뭔가 명확한 투자 포인트는 생각이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전에 대통령 시절을 할 때에도 이제 이미 신재생 에너지들이 그만큼 올라갔던 과거 사례들을 본다면은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이번에 되면 그때 신재생 에너지를 다 폐기 처분할까라는 것도 사실 산업 구조상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좀 유효하게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두고
백인현 매니저님과 김병진 매니저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1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 지금 좀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진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피해야 될 건 없고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네. 봐요. 근데 이제 세부 조항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보조금 수혜 혜택에 대한 또 세부 조항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이게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인기가 굉장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국 대리기 이것들이 나온다면 국내에 좀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사실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또 많은 분들 2차 전지를 좀 떠올리지 않을까.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여기와 연관관계에 이어서 테슬라 올라간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2차 전지도 우리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섹터가 됩니까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은 원래는 안 좋은 쪽으로 그쵸. 많이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IRA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들이 이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조정을 하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앞서 뭐 풍력이나 신재생도 마찬가지였었지만 트럼프가 집권한다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뭐 특별하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빠진다든지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2차 전지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지 트럼프 집권 여부와는 좀 상관없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 보셨다시피 트럼프가 일단 집권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관련 기대감이 부각되는 섹터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뭐 그쪽 섹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온다든지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원자력이라든지 그리고 가상화폐라든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냥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려감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에서는 굳이 2차 전지를 배제시킬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좀 트럼프랑 관련된 종목들이 급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좀 주도적인 테마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좀 급하게 올라와서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 이 테마가 얼마나 좀 연속성을 가질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김병진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부터 트럼프 관련된 테마 관련 종목들 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총격 사태가 없었다면 네. 이거를 안 봤어도 됐을 뻔했는데 총격 사태가 너무 있었잖아요. 일이 커졌죠. 너무 일이 커졌고 네. 사실 이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뭔가 사건이 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에서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개개인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의 또 권리잖아요. 또 주권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약한 대통령이 과연 나올까? 저는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 또 총이 또 발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도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방산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많은 건 그거예요. 뭐 많은 기업들의 감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감세 정책하면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좀 보전이 되고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수주를 두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뭐 대통령이라는 것도 뭐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7월 달에 봐야 되는 이유는요. 전당대회가 지금 공화당에서 개최가 되고요. 8월 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달 한 달 동안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화당에서 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그리고 연설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매매를 좀 하시고 관련된 수혜 종목 뭐 방산주라든가 관련된 테마 종목 오늘 이미 주가가 쏘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종목들 보시고 다만 8월 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좀 이 점을 유의하면서 또 매매를 하시고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TV 토론회가 있고요. 그리고 11월엔 대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 이벤트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은 충분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 지금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관련된 종목들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 김병진 매니저 무료 방송 가면도 자료가 이쁘게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셔서 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벤트 잘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일정도 궁금하고요. 조범수 매니저님. 가상자산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뭐 이제 뭐 방산이 올라가거나 뭐 달러가 올라가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가상화폐는 왜 올라가나요? 이거는 진짜 가상화폐 안 다뤄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 올라가죠 이게? 트럼프 후보가 네. 7월 25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를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트럼프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갔는데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안 그래도 독일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번 주부터. 근데 주말 중에 비트코인 매각도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상황에서 트럼프 피격 사건까지 겹쳤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표적인 종목이 뭐 우리기술투자, 그쵸. 다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과거에 진짜 STO 때문에 제가 정말 하지 마셔라. STO는 쓰레기 사기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왜냐면 STO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앙에서 이제 가격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STO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성이 높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어찌되었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코인 관련주로 편입되었기도 올랐지만 보실 거면은 우리기술투자나 다날처럼 아예 지분율 구조가 있는 쪽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진짜 비트코인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식적으로 관점으로 보시면은 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1대1 비중으로 안 맞춘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관련주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반등 굉장히 강하게 비트코인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못 갔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코인주들도 어찌됐든 이번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꼭 보셔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지금 트럼프가 어찌 보면은 피격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피격 사건 자체가 어찌 보시면은 1961년도 때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때 어땠어요? 6발 맞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발이요. 그러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남성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마초적인 게 있죠. 그렇죠. 마초적이고 총에 맞고 살아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막 이제 어린아이들 보여주는 막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이런 거 있잖아요. 히어로. 네. 그렇게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로널드 레이건 당시 때도 물론 그때와 지금의 피해 여부는 크게 다르긴 합니다.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는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요. 오늘 장에 올라간 게 좀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있고요. 방산도 있고요. 캐터필러 관련주도 있고요. 재건 관련주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시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단기적으로 재료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쪽만 좀 먼저 보시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관련주로 뭐 방산도 갈 수 있고 이제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정말 수혜 섹터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니저님들한테 나는 이 섹터가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백인현 매니저님. 이렇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장 조금 괜찮아 보이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방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이슈 외에도 방산 관련 종목들은 그렇죠. 뭐 동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장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방산 관련 쪽에서는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이제 떼게 될 경우에는 국내 방산 업체들이 오히려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쪽이 국방비를 조금 더 부담하라고 한다라면 우리
국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일단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도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하나하나씩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이야기를 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또 매니저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조범수 매니저도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산 섹터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추세를 좀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이제 국방 원조 축소.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국방 원조를 축소해버리면은 방산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또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게 종전에 대한 뉘앙스를 상당히 강하게 좀 풍겼습니다. 이게 또 방산 섹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한번 AS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범수 매니저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랑 같이 비교해서 해보면은 종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방산 섹터에 그렇게 위협이 안 됩니까 지금? 가능성은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관심 섹터로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지금 재건 쪽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신선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공존 협의가 될 가능성은 매우 거의 낮습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바랑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완전히 안 맞습니다. 네, 완전히 안 맞고 본인 얘기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성으로만 따지고 본다면은 네, 쇼킹한 거는 종전 가능성 쪽이기 때문에 네. 재건 쪽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군비 축소에 관련된 나토에 부담되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네.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군비 증강 추세가 제가 과거에 항상 차트로 보여드렸다시피 연 단위로 항상 늘어나요. 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재료성적인 이슈로 만약에 뺀다면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닥쳐온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 후보 덕분에 방산주들도 특히나 판매량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방산주는 좋은 상황입니다. 당장의 축소와 관련된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좀 지금 이야기 중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만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중동 쪽도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는 막 오늘 뉴스 영상만 보셔도 네, 핵폭탄은 아닐지언정 네, 버스터를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네. 미사일을.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군비 확장 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원금에 관련돼서 미국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쓸 것이냐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각 국가들이 아직도 지출 규모를 줄이려는 모습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셔야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강력하게 나온다고 하면 방산주들이 좀 밀릴 거예요. 추세가 좀 꺾일 거니까 그때는 한번 잘 우리가 판단해보고 방산주는 잠깐 쉬어가시죠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 이야기까지 나와봤고요.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은 어느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많은 국가들이 네. 미국을 또 우리를 좀 보호해주라는 또 입장에서 미국을 자기 보호 목적으로 또 미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단기적으로 방산 쪽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강력한 국가잖아요. 스트롱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산을 봐야 되는데 제가 방산을 좋게 본다고 해서 확전이 된다 막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자기가 정말 위협적이고 더 이상 뭐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확자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지키려면 방산 업종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방산 업종 뽑았습니다. 네, 방산이 좀 많이 나왔어요, 유독. 근데 지금 채팅창에 나온 의견 좀 보면요. 장대양봉님께서 해주신 말이 방산, 건설, 건축, 자재, 개인들이 비선호주만 좀 강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IT 쪽에 포트를 많이 좀 그쪽 중심으로 많이 좀 구성을 해놓으셨을 텐데 이번 계기로 포트 변화가 확실히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일단 8월 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쯤까지 좀 시기를 좀 점진적으로 좀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시장을 딱 보면 벤치마크가 보이거든요. 엔비디아라든가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종목이 안 빠졌어요. 네. 네, 사실 안 빠졌고 국내 기업들만 빠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거든요. 이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 그 이슈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단기 이슈로 이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게 조급해 하실 필요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뭐 김병진 매니저와 의견이 다 동의를 하면은 코멘트 없이 이건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달라요. 말씀해 주세요. 포트 변화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앞서서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께서는 반도체나 IT 쪽에 대해서 미국장이 괜찮다, 쫓아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조금 다른 게 좋습니다. 좋은 건 맞지만 너무 한 바구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 먼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선행적으로 지금 바이오, 게임주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 종목들 어떤 종목입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그렇죠. 건설주들 관심 없으신 쪽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재건 쪽 말씀드렸는데 재건 쪽도 보시면 결론적으로 건설 자재잖아요. 건설 관련주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이쪽 포트들이 지금 최근에 잘 올라와요. 한쪽 바구니에 너무 많은 게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IT 다 상황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는 한 포트에 한 바구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분산을 이제 하실 필요는 있다. 금리 인하가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 파월 연준 의장, 오늘 저녁 아니죠. 정확하게 내일 새벽 1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 새벽 1시인데 또 발언이 있어요. 최근에 CPI 발표 이후에 있는 또 발언인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나 IT에 대한 포트 쪽으로만 쏠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부 포트에 대한 비중을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옮기셔야 한다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면서 한쪽에만 쏠려 있는 포트는 이제 앞으로부터 좀 변화를 가지셔야 된다. 네. 굉장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CPI 발표가 나오니까 나스닥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한 포트에 모든 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M7 종목만 빠졌어요. 근데 러셀 지수는 거꾸로 어땠습니까? 폭등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포트도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 변화를 두고 1대1 나왔거든요. 김병진 매니저와 조은수 매니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떤지. 백인현 매니저님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네, 저도 포트 변화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섹터로 너무 이제 포트 비중이 많다 보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산주 다들 좋게 보시면서 이제 방산주는 포트에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 식품 관련 종목들도 올랐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올랐고 그쵸. 전반적으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반도체 쪽에 너무 포트 비중이 크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허공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트 섹터를 한 3, 4개 정도는 약간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를 약간 좀 고르게 분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일 막 급하게 포트 변화를 가져갈 필요는 없죠? 저는 급하게라도 조금씩 포트 변경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조금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한번 종목 선별해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반면에 좀 피해가 될 수 있는 섹터? 피해라고 하면 좀 뉘앙스가 셀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바꿔서 순환을 해가지고 좀 쎄하다? 여기 좀 쎄하다. 생각이 드시는 데가 있을까요? 왜냐면 아까 이제 신재생 얘기를 가장 피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방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백인현 매니저님 쎄한 섹터 있습니까 현재? 뭐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쪽이 조금 덜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막 빠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굳이 이제 뭐 A라는 섹터가 있고 그리고 또 B라는 섹터가 있으면 그 중에 좋은 섹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뭐 특정 섹터가 안 좋지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쪽 섹터에 있는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트럼프 이슈가 계속해서 향후에 9월 TV 토론회까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굳이 안 움직이는 신재생 쪽에 비중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트럼프가 좋아하는 섹터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옮겨가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차례대로 들어볼까요? 조은수 매니저님. 아까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범수 매니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실적 잘 나오면 잘 갈 겁니다. 음. 실적 잘 나오면 잘 갈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향으로 수출하고 있는 신재생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적만 잘 찍힌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분기 실적이 저번 분기 대비해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못 갑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깎였고 문제가 있긴 해요. 문제가 예. 있긴 한데 쎄한 게 있긴 있죠. 어디예요? 쎄한 게 있긴 있죠.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도 안 볼 거고요. SK하이닉스도 잠깐 쉬어야 됩니다. 한 번 정도 슈팅은 남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김병준 매니저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수급이 돌아가는 그런 섹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가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전당대회에서 다양한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도이지 않는 섹터가 지금 당장은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한 가지 섹터보다는 좀 수급이 도이지 않는 쪽은 좀 도이지 않는 쪽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심하자는 거죠? 예, 조심하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심해야 될 섹터, 좀 쎄한 섹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바로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섹터와 종목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계속 들어볼게요. 네, 저는 LIG 넥스원을 선택을 했고요. 방산으로? 네, 방산 쪽. 특히나 미국이 군함 쪽을 계속해서 전력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이 워낙에 빠르게 따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군함을 건조하는 데 시간이 뭐 12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또 생산량이 모자르다 보니까 뭐 일본과 한국을 또 같이 협력해서 군함을 건조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안에서 또 LIG 넥스원의 유도 무기들이 또 탑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LIG 넥스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LIG 넥스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저는 아까 금리 인하 수혜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재건 관련주 SY 그리고 SY 스틸텍 오늘 장에 그래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아쉽게 윗골을 그냥 쭉 밀렸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또 좋아요. SY 스틸텍이 잘 가고 있고 재건 섹터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테마성으로만 봐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쪽으로 건설주도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Y 스틸텍을 제외하고도 오늘 건설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GS 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건설주도 많이 올랐다시피 건설 자재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 스틸텍하고 SY랑 같은 회사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Y 스틸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백인현 매니저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LIG 넥스원이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방산주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게 LIG 넥스원이고 일단 뭐 2, 3년 정도의 수주 물량은 충분히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형 패트리언 미사일인 천궁이 뭐 중동 쪽이나 동유럽 쪽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궁 같은 경우 새로운 이제 유도 무기 비궁이 또 미국 국방부 쪽에서 맞아요. 시험하는 미사일에서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그리고 중동 이제는 미국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LIG 넥스원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까 올라온 내용인데 톰님께서 내일부터 방산주 담아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김병준 매니저 모두 LIG 넥스원 방산에 대해서 뭔가 한 표를 딱 던졌기 때문에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부터 방산주 담아도 된다. 좀 공격적으로 포트를 방산주로 구성하는 것 김병준 매니저님 나왔으니까 김병준 매니저님 먼저 물어볼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네. 어쨌든 7월 달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8월 달에 또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할 때는 다른 테마로 움직일 거니까 7월 달은 방산주 전략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뭐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담는다라는 것에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비중 한 5%나 10% 정도 비중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보고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자, 어제 업계 따르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HD 한국조선해양에게 이 부유식
SMR 협력을 제안했다는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SMR 기업들이 해상 원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 K조선에게 러브콜을 또 함께 보내고 있다는데요. 사실 해상 SMR 말고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 만약에 이제 해상 원전까지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다면은 생산하는 배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먼저 이 해상 SMR은 바다에 지는 SMR인 거죠? 그렇죠. 바다에서 뜨는 뭐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뉴스가 처음 나온 거라서 네. 뭐 가격에 크게 반영이 됐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요. 기대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업 관련돼서는 주요 지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주요 지표를 보면요, 결국에는 조선업은 배의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의 가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2024년도 28주차 누적 수주량도 2023년 740척 대비해서 1380척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조선업종들이 좋아진 거는 맞아요. 근데 지난주 대비해서 크게 배 가격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져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까 뉴스가 나왔던 SMR 이슈. SMR 이슈가 오늘 이제 나온 거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미국이 또 군함을 한국과 일본과 협력을 해서 건조를 하면서 수주를 준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눌린다면은 매력적인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조선은 지금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 좀 호재로 붙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해상 SMR이라는 게 저는 사실 아직은 좀 먼 미래 아닌가? 해상 SMR에서 해상 떼고 SMR도 지금 완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시장성을 부여하고 밸류까지 받을까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는데, 조범수 매니저님, 요게 지금 조선의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로 봤을 땐? 당연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봤을 땐 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조선에 붙는 기대감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일단 뭐 완공일이나 시행 관련해서 한 2030년도까지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바다에다가 지으면은 그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해양 SMR, 그러니까 선박 SMR 같은 경우에 선박에다 이제 SMR 설비를 지어서 네. 원하는 지역에 이동하면서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일단 네, 이야기는 좋은데 좀 어려울 것 같죠? 많은 분들이 그쵸. 들으셔도 어려울 것 같은데, 조선주는 일단 뭐 조선주 상황이 그냥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후티 반군, 특히나 홍해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지금 이슈와 주목도에서는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선주나 해운주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거나 갈 게 없을 때 좀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꾸준하게 가요. 시장이 좋았음에도 잘 갔어요. 좋았음에도 잘 갔고, 오늘 장은 조금 좋은 척하는 장이었잖아요. 오늘은 좋은 척하는 장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웃으시는데 또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네. 막판에 좀 색깔만 바꿨죠. 네, 딱 색깔만 바꾼 좋은 척하는 장이었어요. 삼성전자가 2%, 3%가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 어찌됐든 조선주에 대해서는 당장 투자 평가는 달라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 제가 항상 과거에 조선주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조선주 방산 쪽 항상 강조드렸었던 게,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앞서가지고 우리가 트럼프 LNG 천연가스 이쪽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천연가스와 관련된 선박들 수주권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트럼프 당선된대요. 그럼 이쪽도 같이 네, 호재권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추가적인 수주,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또 LNG 생산량에 따른 추가적인 선박에 대한 호조권까지. 네, 지금 당장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사이클 강하게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조선 이 두 가지 섹터 정말 엉덩이 무겁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니까요. 늦지 않게 종목 선별해가지고 포트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지금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가 됐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조선주만큼 또 잘 가는 섹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을 봤더니 이런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백인연 매니저님, 조선주 내가 결국 내가 샀더니 안 오르더라 라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좀 올랐다, 좀 빠지는 걸 기다려보는 게 좋은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좀 빨리 담아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계속해서 매집해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최근 증시에서 어떤 특정 섹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데 워낙 이제 국내 증시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조선 관련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 관련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 뒤숭숭하면서 흔들릴 때 조선주가 지금까지는 지수 방어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조선주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요. 올해 시장이 안 좋으면서 좀 조정을 보일 때 그때는 조선주를 저가에 잡는다면 뭐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인연 매니저님, 지금 조선주를 볼 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큰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이제 기자재 쪽이 좀 더 투자 포인트로 괜찮을까요? 뭐 큰 종목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이제 기자재 쪽을 보신다라면 최근에 기자재 쪽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은 쪽은 하나엔진이라든지 그리고 STX엔진 그리고 해진중공업 같은 그 세 종목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쪽은 그 세 종목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조선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뭐 그래도 좀 지금 시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선주 지금은 어느 종목이 가장 괜찮을지 종목으로 압축을 한번 해봐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조선으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좀 왜요? 고민이 좀 많긴 해요.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앞서가지고 이제 얘기하셨던 게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폼을 엄청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주, 방산주 다 많은데 하루 뭐 3% 내렸다가 다음날 한 3, 4% 올랐다가 또 윗골이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조선주를 진짜 길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조선주, 방산주 강조드리지만 막상 사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테마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덩이 붙이면서 가는 종목들이 잘 안 가는데 저는 그래도 그중에서라면 하나오션 괜찮게 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룸이 좀 여분이 있어요. 덜 올랐죠. 고부가치 룸만 맞아요. 계속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재미없어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하나오션 보시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4월부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지금 보시면은 그냥 박스권으로 쭉 가다놨어요. 쭉 가다놨습니다. 자, 이 상황이니까 재미가 없죠. 옆에 것만 올라가니까 옆에 건 재밌어 보이고. 근데 수주권 한 방 빵 하고 터뜨릴 때 됐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룸이 있다는 게 하나오션이 고부가치 비싼 것만 항상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권이 터지면은 가격이 좀 커요. 그래서 하나오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LNG 같은 쪽이라면 물론 당연하게 대장주인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 네. 저는 뭐 어떤 조선주든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번에 룸이 조금 열려 있는 거는 하나오션이 그래도 조금 한 방 정도는 남았지 않았나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방이 좀 남았다. 하나오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 제일 큰 형님. 네, 큰형님이죠.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HD 현대중공업, 또 공정이 또 안정화가 됐고요. HD 현대미포도 수익성 괜찮고 현대사모중공업도 높은 마진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주 상황을 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연간 수주 목표 계획이 135억 달러인데 그중에 96%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선박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어요. 뭐 탱커선, LNG선, 컨테이너선 다양한 선종에서 발주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신조성과가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2, 3년치의 수익성이 좀 확보가 된 기업이라서 저는 이 종목이 대표적인 수혜주 아닌가. 다만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네. 걸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조선 쪽에서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종목이 자꾸 겹치는데 두 저도 분 이제- 계속 겹쳐요, 아까부터. 네, 조선 쪽에서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수주를 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또 12척 정도 수주를 받고 있는데 뭐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컨테이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컨테이너 수주가 중국 쪽으로 많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는 다시 한국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움직임이고 그걸 HD 한국조선해양이 소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슈였던 해상 SMR 같은 예. 경우에도 HD 한국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저는 조선 쪽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조선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주제 보면은 해상 SMR이에요. 그래서 해상에서 우리가 조선 이야기를 한 거고 이번 주인데 우리가 원전 이야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원전 이야기 간단하게 한 번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서 원전이 올라갔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이제 우선 협상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봤을 때 원전은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쪽으로 좀 올라갔다고 보세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슈랑 이제 뭐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뭐 같이 섞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조금 당장에 이제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그쪽 이슈가 조금 더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싶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많이 올랐을 때 일단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그쵸. 좀 털고 쉬자라는 마인드라 왜냐하면 이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 프랑스가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 프랑스가 선정되게 된다라면 네. 굉장히 많은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굳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17일 날 발표되는 시기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이제 지금 매매할 그렇죠. 섹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 종목들 지금까지 좋다고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이제는 좀 현금화하신 다음에 조금 관망을 하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전주를 갖고 있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범수 매니저라면 지금 원전주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실패? 아니면 발표? 이 이벤트 어떤 걸로 좀 봐야 될까요? 이벤트가 너무 많죠. 제가 당장 말씀드린 앞에서 다룬 체코 얘기도 있고요. 그쵸. 트럼프 이야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픈 AI에서 SMR을 2027년도까지 가동해서 AI 전력을 대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뭔가 딱 마지막에 오지 않으시나요? 최근에 빅테크들, 특히나 이 AI를 통해서 올라간 종목들 많이 갔잖아요. 네. 제가 이 포트가 너무 쏠려 있습니다. 포트 이동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럼 연계성이 높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인프라요. 그 인프라에서 대장주 누굽니까? SMR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17일까지 뭐 일정은 있는 상황이지만 더 간다. 더 갈 수 있다. 원전주들 진짜 많이 눌렸습니다. 진짜 제가 작년에 원전주 엄청 밀었었는데 네, 정부에서 별로 그렇게 기대치는 못 맞춰줬어요. 도와주지 않았네요. 별로 안 네. 도와줬어요. 결국에는 갔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기술이 뭐 3,000원 넘어가고 있는데 과거의 고가가 3,300원이에요. 7월 이제 21년도 고가가 3,320원인데 네,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충분하게 지금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워낙에 호재권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호재권들이 많고 인프라 쪽에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금리 인하 관련된 뉴스도 나오잖아요. 금리 인하 나오면 건설 쪽도 부담이 없대요. 근데 그러면은 SMR이나 원전 같은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은 만큼 이번에 원전주들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확대될 가능성 노려보시면서 충분하게 대장주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다만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기술도 있고요. 우진엔텍, 네. 두산에너빌리티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일단 당장에는 좀 대장주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분구조 개편 때문에 좀 이슈가 있잖아요. 못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보실 분들은 차라리 두산에너빌리티에 부품 납품하는 우진그룹주들 보시고 대장인 우리 기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쫙 해봤고요. 김병진 매니저님도 원전에 대해서 하는 코멘트 있으시면 하나 해주시고 어쩌면 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뭐 다 앞서서 잘 네. 말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도 공개해 주시죠. 자, 비만 치료제 얘기를 요새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만큼이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장에서도 많이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 좀 많이 부각됐던 걸 보면은 비만 치료제가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장성을 얻어가려는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좀 경구용 치료제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라파스가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라파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9,700원대 시초가였다가 오늘 종가가 19,660원. 3거래 만에 튀어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비만 치료제라는 모멘텀이 붙기만 하면은 다 올라가는 장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워낙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비중 조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포트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 비만 치료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향정신성계 약물 통해서 이제 비만 치료를 했었는데 그게 워낙 이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신약 허용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노보노디스크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GLP-1 그리고 GIP 그리고 글루카곤 쪽을 함께 그 관련 수용체를 함께 이제 조절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이들 비만 치료제의 공통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근데 이들 두 기업이 누가 더 효과가 좋네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효과가 뭐 그래도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는 누가 더 편하게 비만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최근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요.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한 알씩 먹는 경우도 있고 두 알씩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기존의 피하 주사보다는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경구용은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대표적인 기업 라파스 같은 경우처럼 패치제 붙여가지고 이제 약도 이제 먹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치제 딱 붙여놓고 이제 비만 치료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효능은 기본이고 이제는 누가 더 편하게 비만 치료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경구용 패치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카테고리별로 제가 보기 쉽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이랑 D&D 파마텍이 있습니다.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워낙 좋았고요. 삼천당 제약은 S패스 플랫폼을 통해서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일본 대형 제약사랑 텀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텀식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에 본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패치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라파스 있고요. 라파스 이외의 종목을 찾으신다라면 대웅제약이나 대원제약도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여러분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또 가장 부각받고 있는 거 비만 치료제의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피하 주사 제형으로 비만 치료제를 주사하게 되는데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를 뭐 한 달이나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편리성이 중요하게 되고 있고 실제 펩트론의 주가나 인벤티지랩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뭐 비만 치료제 MTA라고 해서 물질 이전 계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3년도에 글로벌 제약사랑 2군데 했다라고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공개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오픈될 때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네. 일단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이제 GLP-1 성분명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이쪽 계열 쪽으로 우리나라 쪽에서 비만 치료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기업들 외에도 뭐 한미약품이나 일동제약 그리고 동아ST, 대웅제약, 대원제약, 프로젠, D&D 파마텍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 뭐 따로 스터디를 하신다면 충분히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저는 뭐 포트에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캡처도 하고 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도 비만 치료제 이야기들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요새 좀 덥잖아요. 네. 이게 여름이 저게 펩트론 그리고 비만 치료제들 보면 작년 여름에도 좀 꽤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여름이라서 오른 겁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다시 봤더니 아 여름이었구나 이거입니까? 일단 전통적으로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 여름 뭐 6, 7, 8월 달에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보다 최근에 4, 5월 달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6, 7, 8월 달까지 뭐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를 나중에 통계적으로 나오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 4, 5월 달도 잘 나왔는데 6, 7, 8월 달은 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성수기를 맞이해서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는 더 늘어날 거다. 당연히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지난주에 뭐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들이나 섹터로 AS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조은수 매니저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ETF였죠? 그렇죠.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종목 저 종목 뭐 하는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덱스 글로벌 비만 ETF 소개해드렸는데 소개시켜드리고 한 3, 4% 정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고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원체 비만약 관련주들 높게 올라갔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제가 비만 이제 지금은 그래도 한 종목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특히 앞서가지고 다가오는 만큼 지금 현재 금리 인하 베팅 관련돼서 9월 달에 25bp도 나오지만 시장 기대치가 50bp까지도 지금 나왔어요. 금리 인하 기대면 그렇게 강한 만큼 이 소형주들 특히나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구성 종목에서 큰 종목은 일단 두 개입니다. 일라일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이 두 종목이 가장 크지만 그럼에도 그 밑에 있는 보유 구성 종목들을 보시면은 바이킹, 암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질랜드 파르스 이런 다채로운 바이오들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도 올라가면서 수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ETF 상품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요. 바이오주 금리 인하의 전적인 수혜로 올라가고 있다. 그 흐름에 탑승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ETF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가 그 짧은 시간에 3, 4% 오른 거 정말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참고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인현 매니저님 지난주에 삼천당 제약이었죠? 네, 삼천당 제약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눌렸습니다. 오히려 저는 눌렸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저희 전문가들이 좋다라고 하면 그때 좋다라고 하니까 비중을 확 실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이제 손실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이를 좀 보셨다가 이렇게 눌렸을 때 비중을 조금씩 해서 이제 모아 가신다라면 저는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눌렸을 때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눌렸을 때 기회다. 삼천당 제약이고요. 눌렸을 때 펩트론도 기회가 됩니까, 김명진 매니저님? 네, 지금 무조건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에 앞서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곁들여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비만이 이게 당뇨랑 문제가 연관이 있잖아요. 당뇨병이 이제 문제는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쵸. 결국에 이제 혈관이 또 망막변증이나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은 약이 듣질 않아요. 이게 암 같은 게 잘 안 듣는 이유가 종양에 혈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혈관에 약을 주입을 해도 암에 약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암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뇨병이 심해지면 혈관 질환이 심해집니다.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 당뇨병 또 비만 치료제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펩트론을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네.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 그리고 1개월 제형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1개월 제형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 제형까지 6개월에 한 번만 맞아볼 수 있는 그런 제형까지도 향후에는 개발할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펩트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까지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 종목 모두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느덧 이제 7월도 벌써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순위 대결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특별한 포트 대결 넘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